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조직 완성을 위해서 또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네? 저기 이병걸 회장님이 앞으로 나오시죠. 가셔야 된다고요? 예. 우리 이병걸 위원장님은 저기 울산 울주에 가면은 가셔야 됩니다. 지금 네. 저기 물을 30년 넘게 물을 연구를 하시고 물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 물은 좀 표현이 만병통치약이는 그런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은 외지간한 질병은 다 해소가 되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임상을 쭉 이렇게 해오셨던 과정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 임상 발표도 하고 실제 해외에서 이래 많은 이런 실적을 내신 그런 내용인데, 그 물을 제가 실제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하고 저는 이게 확실하지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생산하는 그 물 회사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먹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물이면은 외제간한 거는 다 된다 해서 요 물을 담은 컵을 저 눈에 좀 뿌리라고 방금 주셨는데, 그래서 그 물로 하면은 외제간하는 건 다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병걸 회장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기왕이면은 우리 전국의 위원장님들이 많이 만들어 있으면은 이 위원장님들 봉사만 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들이 돈 좀 벌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 부분은 내가 물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니까 요것도 활용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중간에 저희가 만명을 조직을 세워가는데 잘못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을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제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물에 대한 내용 조금 듣고 또 오후에 바른 일찍 가셔야 되니까 한 5분, 10분 정도만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혈관 나이만 맞출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 그죠? 제가 올해 69인데 혈관 나이 20대 초입니다. 그게 물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고, 제가 임상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30년간 여러분들 물로서 질병만 따랐어요. 서울에 녹십자 의료원대 있고요, 갑천은 과학대학대 있고, 건국대학 실험대 있고, 저 부산의 국경대학교, 경상대학교, 미국의 아이다호 주립대학, 제가 실험이 많이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실험을 많은 대학들이 왜 했을까요? 사실에 부합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책이 400만 권 출판됐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 일본은 물에 있는 니입니다. 따라갈 수 없는 나라. 제가 딱 잡았어요.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완벽히 통치해야 그게 아니고요. 현대의학이 지금 현재 불치난치를 낳은 것은 물을 잃어버렸어요. 왜? 물을 액체로만 봤다. 소변 나오죠? 찌르면 피 나오죠? 이 액체로만 본 거예요.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세포 구조 조직에서 세포에 유입돼 가지고 이걸 세포 하나하나가 구조를 만들었어요. 구조입니다, 구조. 여러분들 이 건물을 짓는데 저 기둥이 구조인데 저기 부실하면 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물이 부족했을 때는 세포 구조를 잃어버리면 세포 고유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물이 몸에 충만해야 되는데 물이 안 먹어지잖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먹는 물을 개발해요. 안 먹어지는 이유는 입에 물이 들어가면 이 대뇌에서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만 먹어. 그러면 새로운 몸 탁 잠가버려요. 그렇게 억지로 먹는 거는 몸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흡수가 안 돼서
이러면 촐롱촐롱합니다. 근데 제가 개발한 물은 아무리 먹어도 물이 없습니다. 위에 다 가져가 버려요. 셰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WHO에서 인류 사망자를 분석했어요. 사망자를 분석했는데 85%가 만성 질병으로 죽어요. 우리 맞잖아요. 죽을 때 다 만성 질병 죽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만성 탈수였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 찌그러지잖아요. 주름살이 지고 수분이 빠져요. 이 죽음이 다가오고. 그래서 그 수분을 유지할 수 있고 만성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남은 인생에 건강하게 산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를 보고 나타나는 전신면역 항체 성분이 있어요. IgG라는 이무노글로불린 G라는 성분이 있어요. 여기 216%가 생각해도 녹십자에서가 실험다 해놨어요. 그리고 가스과대학에서는 폐를 말입니다. 멀쩡한 폐와 간을 심장을 파괴시키가지고 뭘로 블레오마이신, BLM, 암 치료제로 파괴시키고요. 시켜놓고 치료에 들어갔는데 PDS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 PDS 오면 영정 치료제입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데 제 입구를 집어넣으니까 완벽하게. 이거는 하버드 대학도 못합니다. 저는 의사들이 많이 오는데 할 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는 병은 염증이잖아요. 염증. 우리 염증만 예방하고 완화만 시킬 수 있으면 질병은 본질적으로 해결됩니다. 그걸 제가 해놨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이사장님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이러다 건강인구가 걱정인데 내가 물을 좀 챙기고 하고 있는데 주치입니다. 내가 물만 챙기는 게 아니라 제가 손으로 치료 잘합니다. 여러분들 어깨, 허리, 머리 아픈 이거는 제가 1분이면 다 좋다는 소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화병. 자, 여러분들 화병도 금방 1분이면 해결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노하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내서 전해주고 싶어도 이사장님 시간을 안 들게라. 저는 여러분들 물 팔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 건 저는 개념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서울에서 대행버스가 9차씩대로 저희 회사에 그 정도 관심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남은 인생에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이 파란 천사를 통해서 제가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회사를 와보세요. 뭘 볼 수 있는가? 모든 것은 허물진 얘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팩트가 확실해야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 부분 있죠? 눈에 네. 이거 먹는 물입니다. 이 먹는 물인데 이게 밀리리터당 360조 엄연입니다. 엄연 물 개발된 회사는 전 세계에서 저 혼자. 공기 중에는 있어요. 공기 중에 엄연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뿌리잖아요. 금방 눈이 밝아요. 그리고 녹내장, 백내장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혜택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읽으면 여러분들 살다 보면 갑자기 옆에 쓰러지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우리 CPR 하잖아요. 심폐소생술. 네. 이거는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 제가 알려요. 디지털. 여러분들 쓰러졌는데 막 나가고 119 부르고 이거 잘못 눌려가지고 시간 놓치고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119는 꼭 불러놓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발이라고 생각하세요. 발가락 다섯 맞죠? 네.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 넷째 발가락에서 등을 타고 한 2cm 정도 올라가면 여기가 흉부경락입니다. 가슴 흉. 가슴을 통해서 쓰러지는 거. 심장하고 폐합니다. 쓰러진 사람요 여기 딱 아프지? 손이 아니고 발입니다. 네. 눌리면 금방 일어나. 눌러요? 눌러요. 뭐 아픈 데를 평상시에 해주면 돌연사가 없어요. 누르라고요? 야, 아픈 데. 한 1분 정도 많이 화가 많은 사람은 되게 많이 아파요. 그리고 눌리고 나면 트름이 나와. 트름
트램이 나오면 선거예요. 그리고 공복해야 됩니다. 공복해. 음식이 있을 때 하게 되면 위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경련 안 일어나야 돼요. 공백에 한 번씩 해주면 여러분들 돌연사가 없고 옆에 가족이 이웃에 쓰러지면 탁들 해주세요. 제가 예만 하나 들고 끝낼게요. 우리 누나가 아들이 2번 쓰러졌다길래 내가 그걸 알려줬어요. 한 달 또 쓰러졌다가 연락 왔길래 그 빨리 누나 물려줘라 하니까 물리니까 딱 일어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119 아까 돌아갔는데 그 애가 정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리산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여성들 15명이 한 명이 새벽에 쓰러졌는데 누나가 한번 해봤잖아요. 하니까 또 딱 일어나더라고요. 야, 그거 신기하다 이게야. 사람 살리는 거. 여러분 요거는 제가 매뉴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발등에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민간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 과학적인 과학. 그래서 물은 여러분들 만신을 통치하지 만병통치하게 합니다. 물은 그 치료가 아니고 자연의학이고 약은 현대의학이냐. 현대의학의 원인체계를 중심 치료고 물은 자연의학 항산성 외국에서 이걸 호메오스테이시스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 물을 이해하면 전부 만병통치하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이 파란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장님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에 일조를 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그 첫째 내 가족 건강해. 두 번째 보람 있는 일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울산이죠, 울산에서 생수에서 대표로 계시고 음연수 개발하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들께 뭐 물팔로 오신 건 아니고 대표님으로서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파란 천사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들으면 좋은 정보를 가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 우리 모일 때 그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도 좀 듣는 시간을 별도로 이렇게 가지면서 좀 시간을 갖고 할 때 가지면서 또 서로 활용이 되고 하면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오늘은 뭐 여러분들께 그런 팔려고는 이런 게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멈춰졌는데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시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오셔서 전국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일익을 담당하고자 선교 사업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파란 천사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데 이번에 최근에 재단에 우리 조직 이사로 함께 합류하시게 됐습니다. 이부중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제 파란 천사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일하고 있는데 계속 카톡으로 보이스톡으로 우리 파란 천사 위원장을 이렇게 홍보하면서 영입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좀 하긴 했어요. 제가 평소에 계획했던 것에 10%도 못해서 작년에 많은 생각하면서 저를 여러분 뭐 교회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선교사는 파송을 받잖아요.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고 그래서 작년 한 해 저를 파송한 교회에 부탁해서 내가 지금 파란 천사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를 생활비를 도와준 것을 좀 반절을 줄이든지 안 줘도 괜찮으니까 내가 2023년도에 한국에 가서 파란 천사 위원장 모집하는 운동을 해야겠다. 허락을 받고 작년 11월 달 교회 강의에서 생활비를 반대로 딱 줄이고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와서 한 달 됐거든요. 한 달이요. 한 달 됐는데 지금 정읍에서 벌써 위원장이 됐고 2월에 부산 사업에서 한 분이 갔는데 위원장으로 아직 못해가지고 다른 하기로 했는데 됐고 또 이번에 제가
지금 오늘 좀 늦게 올라온 것은 전라북도 진안 냉천수양으로 부흥을 하고 오는데 부흥하면서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임실 관촌에 군의원과 함께 대화를 했어요. 파란색 만나고 목욕탕에서 빨갛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이 났지만 나는 이 일 때문에 캄보디아를 잠시 쉬면서 이곳에 왔다 왔더니 굉장히 좋게 여기면서 저에게 명함을 주고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주고받아서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로 했거든요. 사실 또 한번 만나고 오기로 했는데 지금 군의회 회기 중이라 만나뵐 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한 달 동안 활동하면서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교회 부흥도 하고 또 우리 파란천사 위원장을 영입하는 지금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조금만 노력하면 한 분이 3분씩만 영입해도 10,000명 금방 달성되잖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여튼 10,000명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돌아가셔서 각 지역에 친구분이 많은 지인분들에게 조금씩만 더 홍보하셔서 우리 이사장님이 추구하시는 10,000명의 파란천사 위원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2023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구중 목사님, 이사님, 자꾸 목사님이라고 말이 먼저 나오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 소식 들으셔서 알지만 지난 7일날 부산에서 연합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늘 서울까지 올라오셨지만 우리 연합회장님을 이렇게 좀 아주 멋지고 열정을 가진 연합회장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부산의 연합회가 결성이 돼서 아마도 머지않아서 1,000명, 2,000명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아마 전국의 위원장님들이 듣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부산연합회가 태동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뛰어주신 우리 김정만 본부장님을 모시고 연합회 구성 과정과 앞으로의 또 부산의 연합회로서 활동할 어떤 역할 한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잘생겼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네, 그 어머니도 좀 일찍 돌아가셔갖고 16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기공자같이 생겼어도 정말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제 뭐 정말 식당부터 안 해본 일 없이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가 어떤 그 아픔과 생활의 시련을 갖다가 가지고 사는지 정말 그 몸소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래 했습니다. 제가 이 파란천사를 알게 된 게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석 달 전입니다. 석 달 전인데 저희 그 부산 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이정현 사무총장님이 이런 파란천사라는 이런 조직이 있다. 조직이 있으니까 자기와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런 그 평소에 이런 봉사에 이런 또 뜻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또 맞춰갖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 사실 부산 연합회를 갖다가 3개월 만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발대식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11년차 트로트 가수입니다. 예, 김민이라고 지금 3집을 지금 발표를 하고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인데 제 주위에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우리 인기 가수들은 다 돈을 잘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에서 이런 활동하시는 가수분들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나중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이 조직을 갖다가 가장 이렇게 합리적이게 가장 빨리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저희 김청렬 우리 지금 연합회 회장님이 제가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자,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같은 이런 남구에 사시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사장님, 우리 저 요양병원 이사장님이세요. 저분이 요양병원 이사장님이신데 이걸 하지 말고 내가 이런 그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부산에서 이런 재단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봉사 쪽으로 하면은 좀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재단이라는 건 이런 단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그래 하셨어요. 그래 하셨는데 저분하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더 수석 부회장님이 더 발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두 분만 딱 내가 모셔놓으면은 부산의 조직을 금방 만들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두 분 보고 이제 하자 그러니까 저분들이 막 어디서 데리고 오고 여기서 데리고 오고 저기서 데리고 오고 막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저 두 분만 저는 했는데 심지어 저 두 분이 20명의 지금 이용자들을 다 모신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회 조직부터 이렇게 자리를 탁 잡아놓고 우회 조직은 뭐냐? 사회에 다 기반이 잡히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평소에도 사회에서 봉사를 갖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좋은 일을 같이 하자고 말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얼마나 수롭겠어요. 내가 왜 평소에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회 조직부터 탁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위원장들도 저희들이 이제 부산은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15개의 구에 1개의 군이 있는데 16개 구군이 있는데 16개 구군의 위원장들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또 20명의 위원들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한 사람이 또 거기에 사무국장도 만들고 지혜 사무국장도 만들고 누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면은 저희들 목표가 5,000명의 회원을 갖다가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목표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게 저는 적중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저희 부산에서 또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다 모셔가지고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우리가 나눔의 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든든하시죠? 네. 우리 김정만 본부장님과 또 부산연합회 회장님 또 수석부회장님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국의 각 연합회를 구성할 그런 지역에서 부산연합회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불길처럼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5,000명 조직 만든다고 하셨죠? 우리 뭐 이사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사장님 건강만 좀 걱정하시고 조직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3,000명 있고 5,000명 만들기는 8,000명이잖아요. 그죠? 네, 금방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방금 얼굴이 마주쳤는데 저 뒤에 아까 잠깐 가 있으니까 귤 이렇게 여러분 귤 드셨죠? 우리 박찬순 위원장님이 기정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박수 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지역에서 또 이렇게 본부를 만들어서 앞으로 연합회까지 잘 만들어 가실 분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홍성군 지회를 만드신 장대근 본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앞으로 모시고 우리 연합회를 결성하는데 큰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지. 그 이사장님이 앞에서 많은 말씀, 좋은 말씀들을 앞에 계신 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과보고만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지혜가 파란천사 이후로 생긴 경과보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2021년도
제가 10월달에 이사장님하고 연이 돼서 위원장이 돼가지고 2022년도에는 뭐 선거 기간이고 그다음 어수선해가지고 제가 못 끌고 오다가 그 이후에 선거 기간 끝난 다음에 쭉 제가 그 전국적으로 그 하늘천사 위원장님들을 보니까 임명만 받았지 활동하는 걸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은 그 중간에 그만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면은 이상한 것 같아. 뭐 돈만 나가지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봉사단체를 쭉 계속 하면서 조금 투명하지 못한 부분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자, 이좀 투명한 봉사단체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활동한 건 몇 달이 안 됐습니다. 작년 7월달, 8월달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또 이 자리까지 뭐 저희 하면서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전 일만 가지고 있었지 우리 주변에 위원장님들이 다 한 거예요. 네, 다른 단체에서 하던 분들이 와서 하고 저희가 또 반찬 봉사도 지금 한 달에 2번 25가정한테 해주는데 지금 누구한테 지원받은 게 없어요. 거의 그냥 자체적으로 기부하시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지금 해오는데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단에서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들이 그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이 아니고 지금 뭐 한 거의 10여 년 가까이 그런 봉사활동을 하던 분들이 저희 파란천사에 이렇게 와서 저희하고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지혜까지 저희가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7월달, 8월달, 9월달 한 3개월 동안 그래도 재단에서 물품 지원, 왜냐면 저희가 파란천사 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생각하시겠어요? 뭐 민주당이야? 이 소리부터 하더라고요. 민주당이냐고. 이게 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봉사단체가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그냥 파란 건 생명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봉사단체는 정치적인 부분 전혀 개입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위원장님들을 세운 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대신에 국민의힘 하나, 민주당 하나 구분져가지고. 저희 봉사단체는 글쎄요, 국회의원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3분 들어와 있는 봉사단체는 전국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적으로 볼 때 어느 봉사단체도 국회의원이 들어와 있는 데는 없어요. 근데 그게 저희한테 또 큰 힘이 되고, 그분들이 와서 뭐 하는 건 없어요. 와서 그냥 행사할 때 사진 찍어주고 같이 뭐 반찬 봉사할 때 같이 가서 뭐 활동해 주시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장님들이 많이 부르려고는 해요. 근데 제가 기준을 세웠습니다. 위원장은 제가 아무도 안 받습니다. 아무나 받지 않고, 일단 들어온다 보면은 제가 주변에서 이분에 대해 잘 모르니까 평판이 나쁘다든지 욕을 먹는다든지 하면 아예 안 받습니다. 그리고 평판이 좋은 분들만 받고, 지금도 들어오겠다는 분들은 많은데도 제가 선별을 지금 하는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봉사단체를 보면은 좀 안 좋은 소리로 의쟁이 뜨쟁이 뭐 이렇게 와서 분위기 좀 버려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파갈러 놓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말도 많고, 그런 부분을 제가 차단하기 위해서 좀 레벨을 좀 올려야 되겠다, 파란천사는. 그래서 첫째는 좀 저희가 교수진도 세워놨고요. 교수도 한 5명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좀 되도록이면 기업체 대표들,
근데 세워놨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필드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레벨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은 필드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또 바꾸는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도 하던 사람만 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들어와는 있는데 또 뭐 기부금 내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좀 위원장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좀 필드에서 봉사를 제대로 할 분들을 좀 뽑아야 되겠다 해서 좀 그렇게 좀 선별해가면서 지금 뽑고 있고, 현재로 저희가 위원장, 위원은 지금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명. 그게 저희가 시작한 지 한 지금 한 3개월, 그죠? 7, 8, 3개월, 4개월 그 사이 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작년 7월, 8월, 9월, 아니다, 8, 9, 10, 11. 이 안에 재단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면 파란천상이고 쟤들 뭐야?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아는 사람이 없고 인지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이거 좀 알려야 되겠다. 이게 뭐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왼손이 하는 거 모르겠는데 이건 옛날 얘기니까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각 그 사회단체, 뭐 고아원 이런 장애인단체 이런 데다가 홈프를 한 3차례에 걸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제가 그냥 프랭카드로 다른 데보다는 3m짜리, 저는 5m짜리하고 크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면 또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원론을 이용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나아가 원론 보도를 계속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르신 그 행사를 저희는 홍성읍 행사로 바꿨어요. 이사장님이 안 된다는데, 이게 홍성읍 행사를 해서 그거를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고민한 게 인원동원이 문제였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마을에만 문 닫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그냥 속사속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좀 이사장님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인원이 많이 참석을 못하고 인원동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도 그 자리에 그 뭐 군의원이나 그 뭐 군청의 국장급들이 다 와서 그걸 보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 3월 7일 날 또 그 행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보니까 이게 단체가 그냥 파란천사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지역에서 공인된 그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지혜를 설립하게 됐고, 지혜 설립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뭐 통장 만드는 것도 까다롭고 서류도 까다롭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그 고유 번호를 받으니까 이게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윤일순 우리 그 의원님이 있는데, 그분이 위원장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분이 1,000만 원을 내려 보내준 거를 저희가 이제 받아서 3월 달부터는 그걸로 저희가 반찬봉사 하는데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지혜를 설립할 때 고유번호를 꼭 받아서 해야 다른 기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고유번호를 받아서 하는 데는 적십자하고 봉사단체가요, 저희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데들은 다 그냥 동아리 형식이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라. 그래서 일단 그런 지혜가 많이 이제 생겨야 연합회도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까지는 위원장 100명을 세울 지금 계획입니다. 이사장님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저희가 세워서 지금보다는 더 내실 있는, 저희는 뭐 이렇게 좀 키우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홍성군 지혜가 된 다음에 연합회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할 때 지회장을 누굴 세울 건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 지회장을 누굴 써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말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지회장 세울 때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또 지회장이 또 그냥 건설하는 친구를 해서 그 친구가 또 잘 하고 있어서 초대 지회장을 세워놓고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위원장을 뽑을 때는 제가 또 한 가지는 직업이 중복되면 안 된다고 제가 구분을 줬습니다. 직업이. 그 다음에 업종. 그리고 구분을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저희 중복되는 업종, 중복되는 직업은 전문직밖에 없습니다. 뭐 교수라든지 뭐 세무서 그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기준을 두고 현재는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뭐 중복돼도 어쩔 수 없겠죠.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는 중복되지 않는 직업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혜를 설립하려면은 일단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사무실. 또 보조를 받으려면 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주소지하고 건물 안에 뭐 구분되는 게 다 있어야 돼요. 걔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도 있고 사무실 안에도 꾸미고 하는 상황에서 저기를 많이 지금 위원장님들이 많이 협조하에 자생적으로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이래 지회로서는 독립체사제처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지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또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활동합니다. 전국에서 아마 올라가면서 위원장 받는 데는 홍성군 지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좀 많이 받으라고. 방금 이야기 들으셨죠? 직업 똑같으면 안 넣어줍니다. 아무튼 뭐 100명이 아니라 한 2,000명 충남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5,000명, 3,000명, 2,000명 이러니까 10,000명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께는 희망 고문인 것 같습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살짝 뭐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쉬는 시간 없이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마쳐야 지방이 내려가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위원회 서울시 수령부 위원장이십니다. 홍성문 지원장님 나와주시고, 우리 재단이 또 이렇게 통일부에 등록이 된 우리 재단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함께해서 잘 헤쳐나가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네. 제 이름은 홍성권이고요. 저는 북한 진남포에서 45년 살았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13년 차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서울 여기 종로 살았고, 저희 어머니는 진남포에 태어나서 제가 태어났는데 인생은 돌고 돌아간다고 저도 이렇게 어찌해서 대한민국 땅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새생명재단 이 송찬희 이사장님을 알게 된 것은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 살기 힘드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려마 해가지고 파란 천사에게 다 돌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파란 천사라고 해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이사장님께서 북한 분들을 여기에 봉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봉사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이분들이 앞장에 서면 사회주의 메시지도 크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초에 이사장님께서
저희들 보고 이제 이 사회 선봉에서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 때문에 탈북민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2중, 3중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서울 시내 복판에서 모녀가 굶어 죽는 사건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단절되고 거기다 이제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일이 힘듭니까? 아니면 뭐가 힘듭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예, 정신이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앉아서 그냥 여기는 그래도 밥을 먹고 있는데 직업이 잘리고 뭐 이것저것 다 막히긴 해도 밥은 먹잖아요. 근데 이북에서 오는 소식이 자기 가족이 굶어 죽었대요. 지어는 3명. 남편, 아들, 딸 굶어 죽었다는 소식까지 와요. 아니, 대한민국도 힘든데요. 전 세계에 봉합된 북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로열 패밀리 저런 사람들은 살이 쪄서 문제인데 상위 10%는 그렇게 잘 사는데 나머지 주민들은 중국, 모든 게 중국, 이수식에까지 중국에 들어가고 있어요. 북한 경제 무너진 지 오라고 이경제, 군수경제만 사람 움직이는데 주민들이 중국까지 막혔으니까 완전히 굶게 생겨가지고요. 해열제 하나에 중국 돈 200원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작년 7월에 끝내 돌아가셨어요. 저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가 살아있게 해달라. 저 뚱땡이 독재자들이 빨리 무너지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어머니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 잠깐 들으면서 사실 이사장님 알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한분들 와서 우리가 이분들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우리가 나서자 했는데 사실은 이북에서 온 분들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한민족이고 말을 하고 그런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시스템에서 살다 오던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남이 주는 100원만 받은 데 익숙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마음먹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북한은 정부에서 뭘 주다가 어느 하루 한 번 안 주니까 수십만에 갑자기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다 왔기 때문에 또 특히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기 울타리 치고 내 안 주잖아요, 자리를. 하물며 이런 세계에 오니까 완전히 단절돼가지고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망자의 4.5%가 자살자 우울증을 돌아가신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탈북민은 10.2%, 전체 탈북민 죽어 돌아가는 사람의 10.2%가 자살자 우울증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2배인 거죠. 이 사장님께서 이제 북한분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그 사명인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명 왔댔는데 아쉽게도 사실은 이 사회에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또 지켜보고 뭘 주는 거 지켜보다 정말로 이 사람들 끝까지 할 사람인가 두드려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봉사에 나서게 된 것이 봉사단을 3년 전에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34,000명밖에 안 된 북한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 2명을 만들어줬어요. 자, 대한민국에 중국 사람들이 75만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또 다문화 가정 수십만 가정이 들어와 있지만 북한 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통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세웠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을 내세워준 국민들이 보답하는 것은 우리 뒤에서 봉사를 하자 해서 제가 사랑나는 봉사단을 3년째 했는데 저희들이 봉사하면서 보니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얼굴이 되게 하나십니다.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들. 이제 물 하시는 분도 보세요.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그런 분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와서 4년 동안에 걸쳐서 처음에는 내몽골을 가다가 잡혀서 북송돼서 딸린 차에서 탈출해서 북한에 또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보내준다고 해서 거기 또 뛰어 들어갔어요. 경찰 밀어버리고. 그런데 거기 안 보내줘서 또 다시 나와서 필리핀을 해서 4년 만에 대한민국 왔어요. 네, 제가 4년 만에 대한민국 오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4년을 허비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해서 창업도 3번 했고 북한에서 제일 흔한 보신탕집, 순댓국집, 인쇄소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북한에서 이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여기 와서 다시 석박사 과정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에 창업도 3번 하고 대학원까지 석박사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제가 석사 논문을 썼는데 북한은 사회와 세상 집단주의 시스템인데 로열 패밀리 내놓고 나머지는 집을 팔고 사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제 그걸 제가 논문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어느 장로님이 왜 박사 공부를 계속 안 하는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기도 어렵고 박사 공부를 하려면 학비가 많이 들어가고 북한에도 돈을 가족에서 보내줘야 된다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박사 공부하라고 2천만 원을 대줬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까지 수료할 수 있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식전 한번 이유 없이 자본주의 이유 없이 만 원도 안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또 어느 날 제가 북한에 이북순대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배달 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갈비 8대 부러지고 쇄골이 부러졌어요. 그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150만 원 물어주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하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오셔서 열심히 산다고. 자, 그런데 친삼촌은 와서 50만 원 주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친삼촌은 이제 말만 해도 엄청난 부자예요. 아, 그래서 저는 애초에 대한민국 올 때 뭘 바라고 온 것도 아니고 목숨만 살아오면 된다고 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공부를 더 하라고 2천만 원 주고 또 열심히 살다가 사고 났다고 150만 원 줘요. 아,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아주 각박한 세상이 아니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런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 나라도 이제부터 봉사를 하자. 저도 뭐 넉넉해서 봉사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봉사 3년 하는 과정에 제가 봉사하니까요. 제가 나와서 이제 노숙자 봉사대 해보고 팬데믹 끝나서 이제 공천을 벌이는 거 죽기도 하고 뭐 피켓트 들고 해서 마스크 낍시다 이런 것도 해봤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요.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을 봉사해야 되더라고요. 셀프 봉사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나오지 않고 자살하고 싶다. 왜? 아무도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2030도 직업이 해결 안 되는 세상인데 탈북민들이 와서 여기 새롭게 뿌리내려고 하는 얼마나 어려운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13살 아이 데리고 8층에 떨어져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자기 대한학교, 외국인 학교 다니는 아이 학비가 50만 원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들어갈 집이 없대요. 정부에서 임대주택 줬는데 어찌어찌 사기당해서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잖아. 그 누구 손 내밀니까 누구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50만 원 주고 같이 봉사 나오자 했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삶의 의지 얻어가지고 봉사단에 나오니까 사실 봉사해 보셨지만 봉사하면 누가 좋아요? 먼저 내가 좋잖아요.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SK 그 포장하는 데 가서 일당을 25만 30만 하는 데가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 이제 그 날개짓, 파란 천사 날개짓, 나비 효과가 있으면 저는 우리 이사장님한테 3시간 이내 상담을 했는데 오늘 저를 뭐 알아보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눈이 심각하시구나. 저하고 얘기할 때 지금 이사장님 건강 상태 되게 안 좋아요. 황반 거기 와서 한쪽을 거의 못 보시거든요. 제가 앞이가 인사하는데 뭐 알아봐서 사실 제가 감동됐어요.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심에 불구하고 이 어려운 바닥에서 저희들 탈북민같이 어려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그 누가 할 것입니까? 하다가 힘이 모자라고 자기가 내기 싫은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낸다는 게 뭘 냅니까? 힘이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제가 봉사하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탈북민이 34,000명이 얼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선거하면 분명한 거는 남북 간의 통일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길이 열립니다. 독재 시스템이 오래간 데가 없어요. 동독 통일이 그렇게 열렸고요. 누구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34,000명이 여기 와서 한 사람이라도 선거하면 그 사람이 북한에 가서 주는 메시지는 굉장할 겁니다. 그때 내가 파란 천사였다. 당신들이 천사라. 하느님 몰라도 천사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구호가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뭐 큰 건 아니지만 탈북민들 한 명 한 명 설득해서 한 사람이라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어찌 보면 북한 사람보다 배는 안 먹고 조건은 좋은 거죠. 사람이 눈높이 높이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기 생각을 낮추면 지금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곁에 탈북민들이 있으면 저 사람 이상해 거짓말 자꾸 해 사람 안 믿어 그래도 다가가셔서 진짜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탈북민들은 제가
한번 들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너 이상한, 야 어디 북한에서 사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에어컨이 안 나온다는 소리 뭐고 라면이 없다는 소리가 뭔 얘기야? 하루 종일 전기 1시간밖에 안 한다? 그 사람 사는 세상인데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하니까 대화를 못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 탈북민들이 34,000명이 다 북한하고 통화하고 있어요. 남북은 이제 기득권을 싸우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제는 IT가 발전해가지고요, 시장을 통해서 다 중국 전화기가 국경연설이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중국 전화기에서는 북한하고 내통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소통하고 있어요. 수시로 들려오는 소식이 북한은 이거 문을 다 막아놓고 유수를 막아놓고 SNS라는 게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탈북민들은 거기 소식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제가 돈을 100만 원 북한 가서 어렵다고 보내면 50만 원도 안 가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소중한 가족이라도 남한테 50만 원 떼서 줄 사람 누구 있어요? 그래도 굶어 죽는다고 보내고 있는데 남북관계 악화되면 할수록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 좀 들어주고 조금 양보해요. 정상적인 사람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고 보고 그 사람이 아픈 얘기 할 때까지 접근해요. 도와달라는 그 얘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셨는데 탈북민 중에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1명, 2명 이 파란천사에 이입해가지고 진짜 10,000명이 되는 날까지 탈북민 1명이라도 견실한 사람들이 이입하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원 위원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네. 북한에 계신 분들도 우리의 동포이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뭐 사상 문제로 나뉘어져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 함께 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우리 파란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명을 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때로는 다시 또 잡혀가서 북한에서 또 감옥 생활도 하다가 또 그래도 자유가 그리워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사실상 모두가 우리의 이웃들이고 가족이고 때로는 친척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북한 이탈 주민들과 또 요즘은 국제 시대가 돼가지고 외국인들도 우리 다문화 가정이 우리의 친척들이 되어가고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것처럼 백이민족이다 어떤 이런 거 다 지나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맞게 북한 이탈 주민도 우리의 가족이고 다문화 가족들도 우리의 가족이고 친척이고 이웃이기 때문에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위원장님들이 여러 분 들어와 계신데 오늘 대표해서 홍성원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장님들께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 우리가 또 마음으로나마 따뜻하게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사장님께 질문하실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걸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또 건의할 것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이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짧게 건의나 아니면 좋은 굿 아이디어나 조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봉사활동하는데 혹은 재단으로부터 어떤 좀 또 요청할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말씀하시면 이사장님께서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건의, 아이디어, 아니면 요청,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멀리까지 이렇게 워크숍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궁금증 이런 것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자,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이사장님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 본인 소개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불우한 결손가정 학생들하고 이웃 할머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더님께서 회원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궁금해요. 봉사단체로. 예. 미술위원장으로 들어오셔서 예. 역할을 하시겠죠. 예, 그리고 사무실을 그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식사도 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갖지 않고 여기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같이 활동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미술위원장님으로 우리 함정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이렇게 같이 합류를 했는데 저분은 이제 화가시고 또 나름대로 이래 봉사에 대한 뜻이 있고 오늘 다른 데 일이 아주 급한 일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백이 있었는데 하여튼 새롭게 시작하는 그 부분으로 저하고 다시 소통해서 예, 그래요. 네, 그래. 지금 많이 세우시려고 홈페이라도 부근도 세우신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이래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하여튼 더 세우는 데 있어 필요한 건 제가 돕겠습니다. 돕고 역할을 같이 하시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예. 이사님 잠깐 앉으세요. 네, 그 함영미술위원장님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사장님께 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도 좋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정만 본부장님. 저희 부산본부장 김정만입니다. 저희 이제 저희 연합회가 이제 발대식을 해서 세워졌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제 앞으로 뭐 봉사를 하든지 어떤 또 지역에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을 때는 결국은 재원이 저희들도 사실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만 명이 되었을 때는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는데 그 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제 저도 지금까지 뭐 사회적 기업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결국은 저희들 부산 재단이 부산 연합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고용보도중에 나오면은 결국은 저희들이 뭐 복지관이라든지 뭐 이런 또 정부에서 이런 위탁하는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위탁 사업을 갖다가 하고 또 제가 또 회사 자체가 또 운영 기획업을 하다 보니까 또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뭐 행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뭐 저희들이 또 재단에서 좀 받아가지고 부산 연합회에서 좀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재원을 갖다가 어떻게 좀 만들어서 또 그 재원을 가지고 또 지역의 또 사회 약자들을 위한 뭐 문화예술 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좀 만들어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허가 종목에 저희들 같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그 위탁 사업이 실제로 뭐 가능한지 뭐 그런 거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괜찮습니다. 방금 위탁 사업 이러셨는데 지금 이제 연합회의 조직은 저희가 전국에 3,000개의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 이제 70개 분야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70개를 만들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이제 각 지역 동마다 실질적으로 봉사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밀착 봉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지금 저희의 목표는 뭐 시설 위탁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쪽집게처럼
그래서 각 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동네마다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하자 하는 게 1차 목표고요. 그럼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만들어지가 있는 이 조직을 또 지원을 하는 위에 상부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지회에서 지회의 조직은 이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 지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지회에서는 또 이제 지회가 설립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고유번호라도 나오고 할 수가 있으면은 이제 그 구가 됐든 군이 됐든 시가 됐든 거기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았어. 또는 그 지역에 있는 후원자들을 유치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대로 기금을 모아서 그 지회에서 직접 사업보다는 이 위원장들이 모여서 같이 뭉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지회에 어떠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에 또는 도의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합회가 독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회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회는 지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탁 사업을 한다. 그럼 남구에서 지회가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합회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중구면은 중구의 지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연합회고, 이 연합회에서는 그 지회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또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회 연합회에서 중구 관리하는 임원이 한 분 선임이 되어야 되고 남구 관리하는 임원이 선임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연합회로 조직이 구성이 돼서 지회를 관리하고, 이 지회의 조직은 위원회를 지원을 해서 위원회는 실질적인 수혜자를 관리해서 돕는 이 체제를 이 파란천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이 재단에서는 위원회를 전국적으로 10,000개를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접 돕는 거. 마찬가지로 235개의 지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돕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광역시 도별로 세워진 이 연합회를 지원을 해서 이 연합회는 지회의 요청을 받아서 재단으로 요청하고, 재단에는 연합회에다 내려주면 이 연합회에서 지회를 지원을 하고, 이 지회에서 위원회를 도와서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설, 아까 말씀하신 위탁 시설 받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만 개의 조직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진행할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연합회에서 연합회장님 이제 김청길 회장님 계시는데 다른 계획을 세워버리면은 실제 지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또 이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필요한 부분은 지회 설립을 다 하고, 이 지회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 그러면 연합회장님께서 우리 부산 전체의 광역시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위탁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회장들하고 같이 의견을 도출해서 그럼 이거는 우리 부산 광역시 전체의 사업으로 시에 이런 위탁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제 시너지가 또 나겠죠. 그렇게 해서 결집된 가운데서 위탁 사업이 들어가야지 지회하고 다 분산돼 갖고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이래 본부에서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지회부터 다 설립을 해서 이 지회장들과 연합해서 어떤 연합해서 시의 어떤 위탁 사업을 받는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고유 번호증이 나오고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은 당연히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 이제 경쟁 위탁 받고자 하는 업체가 단체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쟁에서 차별이 될 뿐이지 받는 거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산 연합회는 연합회, 지회면 지회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관의 목적 사업을 갖고 싶다. 그럼 그거는 어차피 중앙의 본부에서 정관을 내려보내주니까 그 정관 목적 사업을 우리 연합회에서 추구하는 또는 지회에서 추구하는 내용으로 명시를 해서 내려보내드리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이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의논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일단은 전국의 위원장 만 명을 세우는 게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지난해 처음 시작할 때는 위원장부터 세워서 위원장이 각 지역에 만들어지면은 지회장을 뽑고 지회장이 다 형성이 되면은 연합회장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구심점이 없어서 내가 위원장이 됐는데 큰 역할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구심점을 먼저 만들자. 그래서 연합회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어르신들을 행사를 한번 하자. 그럼 지금은 조직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연합회가 주관해가 하겠죠, 그죠? 연합회가 주관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모든 위원장들이 합류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나중에 이제 지회 조직이 다 완성이 되면은 지회에서 남부는 남부대로 사업을 하고 이제 뭐 동래구는 동래구대로 사업하는 이런 체제가 되고 연합회에서는 지원하는 걸. 뭐 연합회장이 되게 바쁘시겠죠. 1년에 16군데 지회를 다 관장하고 이렇게 활동하시려면 되게 바쁘실 텐데 여하튼 그렇게 일단 조직을 세우고 이제 위탁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산의 지회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의견을 도출해서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버지인데 근데 이제 우리 복지 시설을 위탁받아서 그런 목적은 아니고 물론 이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재단법이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받은 재단법이라고 통일부의 재단법이 조금 다릅니다. 시설 부분에 위탁을 받으면 통일부에서 재단법이 세우는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만 고문하고 이거는 조금 그런 것을 좀 염려해서 시설이라는 거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건의해서 그걸 모아서 이제 전화를 좀 넣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말인데 전화를 조금 맞춰야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말한 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목표가 호흡 받는 것보다는 아니 좀 직원들 좀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이 힘이 돼서 도와주는 그런 가지 좀 자꾸 들리는 사람 경상도 사람은 자꾸 구걸하는 거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가 힘을 벌었어 도와주기 좋지 이런 걸 좀 꺼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뜻을 욕심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물론 말씀하신 지혜를 잘 만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일자 참여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본인들이나 나오는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사회에 나와야 그분들이 또 실패 안 하고 나와서 한 3년 넘으면 바꾸도 안 보고 이런 식으로 전락하지 말자고 해서 제가 파란천사 힘을 빌려서 같이 나가면 좋겠네서 본인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시설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관을 보면은 원래 이제 통일부에 인가를 받을 때는 북한 이탈 주민만을 위한 사업을 했을 때 통일부에 이제 인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통일부에서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이게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 내용이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허가도 안 내주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이거 북한 사업을 해라. 근데 저는 북한 이탈 주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빈곤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재단을 설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가난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 정관에 대한민국의 복지가 필요한 게 나는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구조로 처음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로 가면은 이거는 통일부로 가서 알아봐라. 그리고 통일부로 가니까 보건복지부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핑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한 군데 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정관을 탈북민 위주의 내용을 좀 부합을 시켜서 그래서 통일부 내는 게 또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통일부에 등록을 받았고요. 그런데 통일부 담당자가 그래도 정관에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담당자가 저한테 조건을 내걸었어요. 요건 보건복지부에 있는 인가 받는 조건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달라.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한번 나오면은 이제 그걸로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김청결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단본부의 정관에 외지관한 사업 내용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 외지관한 거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연합회나 지회에서 쓰는 거는 재단 본부의 정관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다시 지회의 정관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지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으로 넣어서 그 지역의 고유번호증을 받고 그 정관을 가지고 관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거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분된 정관이 내려가서 이제 본부라는 게 있는 데서 연합회에서 연합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관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또 우리가 같이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겠습니까? 예, 한 10분 정도 안 남았는데 혹시 또 질문하시거나 뭐 좋은 생각이나 이사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손 들고 해주십시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나 더 네.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제가 16개 이제 구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임명하시는 분들이 16개 구분의 지역위원장을 갖다가 지금 남부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뭐 북구 지역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회장이라는 또 이런 직책이 또 있더라고요. 지회장은 이제 그 지역의 위원회가 위원장들이 다 만들어졌을 때 네. 이제 지회장 임명장을 받았을 때 지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생기는 거고 그 위원장이- 전에는 진짜 조직관리위원장, 조직위원장이든 뭐 발전위원장이든 방금 말씀하신 지역위원장이든 이런 표현이 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지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진구의 각 동마다 또는 이제 전문 분야를 30명이고 40명이고 위원장을 구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 만들면은 이제 지회 출범식을 갖고 이번에 연합회장님한테 임명장 드렸듯이 임명장 갖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뭐 지회장 임명장은 이제 우리 김청결 연합회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이런 행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대편은 지야. 원래는 이제 지회장도 다 제가 들어서 하는데 이제 연합회가 소식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연합회장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까? 네. 그럼 이사장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워크숍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전할 말씀 전해주시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계획은 4시 반까지 하는 겁니다. 4시 반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한 30분 일찍 지금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일부 아침에 오셨다가 바쁘신 분들은 가셨는데 지금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워크숍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이래 재단에서 추구하는 이런 부분에 좀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아까 우리 이제 홍성애 본부장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여기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세우면서 제가 이제 보람을 좀 느낀 게 지금 한 3,000개 위원장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홍성군에 가면은 정말 우리 홍성군 이래 본부장이나 지회장이 저를 따뜻하게 예우를 해주시대요. 어딜 가면은 재단에 그래도 전체 조직의 수장이라고 예우도 다 갖춰주시고 또 가면은 꼭 올라올 때 또 빈손으로 안 보냅니다. 그냥 뭐라도 이렇게 들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서 항상 감동을 받고 왜냐하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이런 마음이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잘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실 때 선물을 저희들이 조그만 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은 떡국을 좀 준비했는데 저희 그 홍성군의 후원회장님이 김미순
회장님 계세요. 이분이 이제 쌀국수하고 떡국 회사를 이래 만드는 회사를 하는데 이번에 워크숍을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다 떡국을 하나 맛보이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좀 힘이 가볍게 사실 모든 게 비용인데 우리 그 후원회장님께서 저하고 통화하면서 이사장님 고생하시는데 떡국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도 다 이래 저걸 해놓고 우리 그 본부의 직원들 한 8명 되는데 고생을 무인장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택배 보내는 우리 정부생님들한테 정말 고생을 해요. 아주 월급은 뭐 정말로 이래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래 선물을 챙겨 오셔가지고 과일이나 뭐다 챙겨서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제는 또 뭐 경북 영덕에서 또 뭘 보내오시게 이런 것들이 사실 중앙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임직원들이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정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챙겨주시는 이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지혜가 정말 이래 본이 돼서 이래 잘 해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김정만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 또 겸손하시게 본인은 2사람만 했는데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셨다 그랬는데 아주 구심점에서 지금 파란 천사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아까 이제 가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발표곡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송을 하십니다. 월수합니다. 월수. 예, 월요일 날고 수요일 날 방송을 할 때 아예 그냥 뭐 파란 천사라고 화면에 아예 띄워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세요. 그러면서 알리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민 TV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 나오면은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또 김민 본부장님 힘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래 받아 들어야 되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오늘 그리고 그 유튜브 들어가서 김민 치면은 저분께 원체 노래를 잘 부르세요. 잘 불러가지고 우리 아까 부르셨던 하모니카 교수님도 한번 초대해가지고 방송 출연을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 본부장 정말 애쓰셨고요. 또 우리 베트남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다문화 가족들 돕는다고 우리 또 위원장님 고생하시고 다 애쓰십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이번에 연합회 출범한 우리 임원들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단에서 유일하게 무료 급식소가 지금 캄보디아 해외에 있습니다. 그 해외에 이제 사실은 소속 교회에서 파송 나가지고 10여 년째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그 교회에다가 무료 급식소를 저희하고 얘기가 돼서 아예 만들어서 캄보디아는 거의 다 애기들입니다. 애들이 밥을 굶고 이러는데 그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몇 푼 아니에요. 그 돈으로 그 아이들의 한 끼 식사가 해결됩니다.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해오시고 그리고 도로변에 가면은 붙었습니다. 파란 천사 무료 급식소라고 아이형판이 크게 붙어가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저희가 이번에 2월달에 임원들 캄보디아 그 무료 급식소로 가입했는데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를 끌어가시던 우리 이부중 캄보디아 조직위원장님께서 아예 선교 사업 자체를 다 내려놔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아까 섬기는 그 파송한 교회에다가 선교 내려놓고 저는 이 파란 천사 10,000명 될 때까지 국내에서 일을 해야 될 테니까 저 선교비 안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해서 당회에서 그래 50% 삭감하고 우선 이거 저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파란 천사 조끼 입고 아까 천국으로 이리 지금 다니면서 이제 신분이 목사시니까 부흥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직접 부흥회 활동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 가서 우리 파란 천사를 그냥 이래 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세요. 그리고 벌써 위원장님들 여러분 이래 추천하셔서 당신 고향이 지금 정읍입니다. 그래서 정읍에 이미 그 친구분을 갖다가 조직위원장님 세워서 이번에 정읍시에 정부 조직 완성해라 지회를 그래 임무를 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조 위원장님 그제 부산연합회 발대식에서는 갔습니다. 가가지고 직접 보고한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3월 10일 날인가? 그날 아예
그쪽에 정읍에 행사를 크게 한번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20-30명이 와서 그 자리에서 행사하는 거 보고 다 위원장으로 등록한다는데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거 지금 못한다. 왜냐하면 20-30명을 만든 상태에서 행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 한다 이건 안 된다 라고 제가 사실은 짜증났어요. 그랬더니 이미 이야기대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제 이부중 우리 이사님이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조로 됐는데 제가 하여튼 지켜보고 또 도울 수 있는 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국적으로 지금 다니시면서 저희 파란천사를 이렇게 알리고 계시는 우리 이부중 조직관리 이사님께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우리 위원장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50만 원을 또 참조하신 우리 노원구 위원장이 계십니다. 변석주 위원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구원만 하고 지금 못하는데 이 자리는 없지만 그분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떡국 가져가실 김미선 우리 후원장님께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도 힘 모아주시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국제 우리 전 세계에 어려움에 처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2만 명 정도 이래 죽은 걸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아이들 돕는다고 모금을 했습니다. 네이버에도 모금을 하고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 지진 사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어제부터 이제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이버에서 저희들이 해피빈에다 공개 모금을 하는데 거기에는 콩기부라는 것도 있어요. 지시 글 올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모금을 저희들이 항상 990만 원 일의 목표 금액을 올려놨는데 올려놓으면 거의 내용이 좋으면 목표 달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김민 TV 채널에서도 이제 우리 해피빈 채널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모금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또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는 만큼 저희 후원 계좌로 좀 넣어주신다면은 그 돈을 모아서 저희가 파란천사 이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위원장으로 임명받으신 보훈문화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계세요. 이분이 보훈문화연구소라고 국내 유일하게 하나를 운영하는 소장님이신데 이분이 터키 이쪽으로 옛날에 우리나라에 엄청 참전을 해갖고 희생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참전 전후에 교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전후회 쪽하고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이들 도울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모금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관심만 이렇게 가져주셔서 우리가 전달할 때는 힘이 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톡 카톡방에 포스터를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각자가 카톡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저기다 막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파란천사도 알려지면서 저희들이 모금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모여가 있는 단톡방에 어떤 글이 올라오면 공개를 해도 좋은 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주변에 좀 확산시켜 주세요. 확산시켜주면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확산시키는 그 힘이 상당히 홍보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좀 참여해 주시고 지금 저희 재단에 유튜브 파란천사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만 한번 손들어 보시죠. 누르신 분만. 아유, 이래 많이 안 누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파란천사 채널을 찾으셔서 거기에 구독자가 많으면은 그만큼 저희들이 또 잘 돌아간다는 구조니까 거기에다가도 여러분들이 좀 누르시고 아까 저 김민TV 눌러라니까 얼마나 저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파란천사의 구독자가 많으면은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알려나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 그래서 요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유튜브 눌러가지고 파란 천사 치면은 쫙 뜨지 않습니까? 거기에 날개질하는 우리 파란 천사에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는 거. 지금 해보세요. 스마트폰 꺼내세요. 또 가면 다 잊어버려. 한 번이라도 눌러야 되니까 해가지고 좀 눌러주세요. 누르셔가지고 저희들은 어쨌든 왜냐면 이거 누름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위원장님들 임명장을 드리면은 재단에 오시는 분들은 꼭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취임 인사말을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래 신임 위원장이 영상이 올라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분 이런 분이 또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한 3,000명 정도의 위원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친구가 다른 데서 파란 천사 위원장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거기에다 등록해 주시고 또 주변의 지인들한테도 요거 보면서 좀 눌러주라라고 외쳐주세요. 왜냐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하는 내용이 그 지인에게 파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친구 누구누구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이래 그런 분들이 또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단체 톡방에 뜨시면은 많이 알려주시고요. 가끔 제가 직접 이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기사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 단톡방에 우리 그 황 팀장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관련된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인터뷰한 거 제가 올리는 거는 좀 부끄러워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저희 파란 천사가 공개적으로 활동이 되고 알려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오늘 이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방송 때에 창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창원에서 그 이분장하고 그래요? 예, 좋습니다. 제가 창원에 제 방송에 출연하고 예, 뒤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임 부장님, 황 팀장님하고 전부 다 모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얼굴을 한 말아야 뭐. 네. 자, 잠깐만 나와주세요. 자, 이리 다들 나와. 자, 우리 임 부장님부터 이리 오세요. 예. 여기 이제 우리 임혜린 부장입니다. 임혜린 부장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좀 요청하고 이러면은 직접 담당인데, 우리 임 부장님은 재단에 온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부터 지금까지 도와주고 계시는데, 젊은 꽃다운 나이에 왔는데 지금은 좀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죠? 그래도 제가 그렇습니다. 이래 정년은 없으니까 우리 재단에 거동할 때까지 나와서 열심히 하자고. 그래서 우리 이메리 부장님이 여러분들의 이제 물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합니다. 이메리 부장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황경영 팀장. 이 황 팀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로 임원 등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신청서를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올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신임 위원장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그리고 입회비 이런 부분들을 전담해서 체크하고 통화하는 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황경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제일 눈치를 보고 잘 보여야 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지인 과장인데, 이지인 과장이 이 한국새생명복지재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정 관리를 이 직원이 다 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얼마 들어오고 기부금 영수증 끊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거는요, 아니 저거 물품 얼마짜리니까 1,000만 원 끊어드리면 되는데 1,000만 원 끊어드리세요. 그러면 정말 안 듣습니다. 왜냐면 물건 딱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를 해서 이거 이사단 이거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 끊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잘라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우리 재단의 회계나 모든 살림을 직접 다 살아가는 우리 이지인 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행사하는 영상, 그리고 인터뷰하는 영상, 모든 영상물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이 행사에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고 하는 우리 이수빈 대리. 예, 이 이수빈 대리가 제가 파란 천사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로고 배지 있죠? 이 로고를 디자인을 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이수빈 대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그리고 이 자리에 안 나왔는데 세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우리 문 팀장이라고 거기는 현수막이라든가 오늘 드리는 포스터라든가 이런 디자인을 모두 담당하는 문삼숙 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저희 이제 이따 선물 받으러 가시면은 저희 1층에 나눔 샵이 있습니다. 그 매장 후원 물품을 관리하면서 샵을 관리하는 이재욱 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품 가고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은 그 이재욱 실장이 다 합니다. 그럼 이 나오는 이 물품을 모든 걸 또 포장을 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는 우리 전연복 부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연복 부장 두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중간에 빠져나가니까 선물 챙긴다고 지금 재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신 이사장님께도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먼 길 오셔서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신년 워크숍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1년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일어서서 나갈 때는요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한테 복 많이 지읍시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먼 길 잘 내려가시라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지으십시오. 지금까지 사회를 봐주신 분은 저희 재단의 교육이사이시고 포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종관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드시더라고요. 나가실 때는 잠바는 우리 임직원님들에게 앞에 명찰과 잠바는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바 입고 가지 마시고요. 저기 밖에 파란 천사 잠바 예, 벗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밖에 잠바 입고 가시는 위원장님들께 잠바 받으시기 바랍니다.
쳐줘야 돼. 그리고 그게 오히려 난데. 제가 박수 쳐줄게. 그게 오히려 난데.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시고 통화하시고. 나중에.